멀쩡한 상태에서 갑자기 치매가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전 단계의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이 앞에 깔려 있어서 결국은 치매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에서 치매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강북 삼성병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65세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숫자인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 거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의료기술, 생활환경이 좋아지면서 예전보다 오래 살게 됐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가 늘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치매를 유발하는 중요한 인자가 있습니다.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병들인데 과거에 비해서 증가했고 발병 연령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치매를 유발하는 질병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환자 수가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독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경우보다 혼자 사는 경우에 치매 발병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이라든지 인지 자극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고 결핍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치매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직업적으로 봤을 때 정신적 자극이 적고 반복적인 업무, 예를 들어서 뇌 인지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 단순 작업, 이런 경우 뇌 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조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또 육체적인 피로도가 높으면서 휴식을 거의 취할 수 없는, 이를테면 간병인들이라든지 콜센터 직원들, 단순 판매직 이런 분들의 경우도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교대 근무가 잦은 직업 있죠. 간호사라든지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생체 리듬이 저하되기 때문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업적인 특성보다는 결국은 본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적절하게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스트레스 좀 취약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즉각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쌓아두려는 경향을 보이시는 분들, 상대적으로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성격의 특성보다는 주어진 환경에서 그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결하느냐 못하느냐가 사실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어야 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려는, 마음 근육을 키우려는 노력을 평소에 하는 것이 직업이나 성격과 관계없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훨씬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멀쩡한 상태에서 갑자기 치매가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전 단계의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선행되어 있거나 또는 운동 부족이나 신체 활동량 부족, 우울증,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앞에 깔려 있어서 결국은 치매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치매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첫 번째가 혈관의 가속 노화입니다. 혈관이 빠르게 노화될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겠죠. 두 번째가 만성질환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만성염증입니다. 마지막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문제가 있죠.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식습관을 갖고 있다면 치매로 빨리 갈 수밖에 없겠죠. 혈관을 늙게 만드는 인자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혈당 조절입니다. 혈당이 올라가 있는 시간이 길수록 혈관은 빠르게 노화되는데, 그래서 혈당 관리가 중요하고 설탕, 정제 탄수화물, 달달한 음식들을 자제해야 됩니다. 일단 설탕에 들어있는 과당은 간에 기름이 끼게 하는 지방간의 중요한 원인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킵니다. 내 신체 활동량 대비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 역시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설탕 못지않게 치매에 유해한 식품이 있죠. 유해한 지방입니다.
과거에는 트랜스 지방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정제 씨앗 기름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제 씨앗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두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말 그대로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인데, 이런 기름은 단순 추출한 기름이 아니라 수많은 공정을 거쳐서 무색 무취의 기름으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한 기름입니다. 또 씨앗 기름의 특성상 오메가6 지방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산화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제 씨앗 기름을 사용해서 튀김이나 볶음 같은 고온에서 가열하는 요리를 할 경우에 유해 물질들이 생성이 되는데 혈관을 망가뜨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염증을 악화시키면서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제 씨앗 기름보다는 집에서 조리를 할 때에는 아보카도 오일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드레싱도 들기름 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가공육과 초가공식품이거든요. 가공육의 경우에는 바질산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초가공식품에는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 정제 씨앗 기름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달달하면서 기름기 많은 과자, 아이스크림, 빵,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만성염증, 인슐린 저항성, 혈관의 가속노화 함께 일어나면서 치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제 씨앗기름을 사용할 때에 고온 가열 조리하는 과정에서 독성이 강한 알데하이드 물질이 생성되는데 4하이드록시2노네놀 HNE라고 표시를 하는데 뇌 손상을 강하게 일으켜서 치매의 강력한 위험 인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보면은 튀김을 한 번 먹는 것만으로도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에서 치매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짜게 먹는 식습관이죠. 찌개 국물까지 먹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나트륨을 과잉 섭취할 수밖에 없겠고요. 김치를 포함한 염장식품, 젓갈, 장아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즐겨 먹다 보면 아무래도 나트륨 섭취가 과잉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혈압을 올리고 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제 탄수화물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현미 잡곡보다는 흰쌀밥을 주식으로 하고 있고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을 즐겨 먹다 보니까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가 많아졌고요.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설탕이나 맛술같이 달달한 맛을 내는 것들을 넣다 보니까 탄수화물 섭취량도 많아지면서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식습관, 치매에 좋지 않은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즐겨 먹는 간식도 떡이라든지 식혜라든지 약과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믹스커피라든지 달달하면서 이런 것들을 또 중간중간에 먹다 보니까 주식으로도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데다가 간식으로 먹는 음식에도 달달하면서 탄수화물 섭취가 많다 보니 혈관의 가속노화나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거든요. 열을 가했을 때 항산화 성분들이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정제 기름의 경우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데 다중불포화 지방산이라 그래서 산화에 취약합니다. 반면에 아보카도 오일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9 지방산이 많거든요. 이것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열과 산화 스트레스에 강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발생할 위험이 극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음식을 만드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본연의 맛과 풍미를 느껴야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음식이 들어왔을 때 포만감을 느끼면서 수저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칠맛을 좀 내고 싶다. 말린 표고버섯 좋죠. 건조 과정에서 구안일산이라는 천연 성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부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다시마, 멸치, 조미료의 대표 주자인데요. 다시마의 글루탐산과 멸치의 이노신산, 감칠맛을 더해서 우마미라고 하는 제5의 맛을 만들어내는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태나 북어 같은 경우도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시원하고 좋은 재료라고 볼 수 있죠. 단맛을 내는 것으로 대표적인 게 양파인데요. 갈아서 양념장에 넣거나 찜 요리, 고기 요리에 이제 함께 하게 되면 이 자체에서 나오는 단맛이 굳이 설탕을 추가하지 않아도 인위적인 맛이 아닌 자연스러운 단맛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조청 같은 경우는 설탕과 달리
설탕은 과당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조청은 포도당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스테비아나 알룰로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맛과 이제 발효한 맛을 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식초잖아요. 가급적이면 완전 발효시킨 천연 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레몬즙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필수 영양소의 대표 주자가 단백질이고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오메가3 같은 필수 지방산이거든요. 이러한 음식을 주식처럼 생각해서 챙겨 먹고 밥이나 고구마, 감자,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인 만큼 부식으로 먹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메인으로 하고 육류, 살코기라든지 두부, 달걀들을 메인 요리로 하고 곁들임으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다시 말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통곡물 부과되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지방은 유익한 지방을 활용해라. 정제 씨앗기름은 최대한 피하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유, 들기름 이런 기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식문화가 염분 섭취가 많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양하고 찌개를 먹을 때에는 건더기만 먹는 습관을 갖고 가급적 멸치나 다시마로 우린 그러한 국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있는 식품들을 보면 육류처럼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고지방인 음식은 상대적으로 당질이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곡류나 콩, 흔히 얘기하는 탄수화물 음식, 과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당질이지만 지방 함량이 적단 말이에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익숙한 음식들인데 이러한 음식의 조합에서 고당과 고지방이 있게 되면 우리 몸이 생리적인 포만감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먹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기를 먹겠다 마음을 먹었다면 상대적으로 밥은 최소한으로 먹거나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반대로 점심 식사에서 오후에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밥을 한 공기 먹으면서 반찬을 먹겠다고 했을 때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저지방이면 좋겠죠. 고기보다는 생선이라든지 두부라든지 메인 단백질 저지방 고단백인 음식을 선택을 한다면 고단백이면서 저지방 조합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좀 최악인 게 제육볶음 같은 기름기 많은 고기를 씨앗 기름으로 볶은 다음에 거기에 또 양념으로 설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고당 고지방인데 이거를 밥 한 공기랑 같이 먹게 되면 과식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식단이 되겠죠. 그래서 현명하게 식단을 선택한다면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메인으로 놓고 당질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적고 지방 함량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당질 섭취량을 줄이는 훨씬 건강한 식단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고당 고지방식을 먹게 되면 과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 창고가 넘쳐나게 되고 여분의 에너지원들이 내장지방 또는 지방간, 심장, 혈관 이런 데 쌓이면서 혈관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인슐린 저항성 만성 염증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치매로 이어지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식을 하는 것도 치매로 이어지는 중요한 위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소식을 해야 되느냐? 적게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은 동물 실험에서는 입증이 됐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는 효과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무조건 적게 먹기보다는 필수 영양소를 고루 갖춘 건강한 식단을 배고프지 않게 충분히 먹는 식사를 권장하게 되고 과식을 유발하는 설탕, 정제 탄수화물, 정제 기름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사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걷고 움직임으로써 혈당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충분치 않다면 식사법에서도 약간의 요령을 발휘할 수 있는데 밥 같은 탄수화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단백질 반찬으로 어느 정도 배를 채운 후에 그 다음에 밥을 먹게 되면 혈당이 처음부터 밥을 먹었을 때보다 천천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것도 혈당 관리법 중에 하나고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간에는 물을 2리터 이상 마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2리터를 채울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에도 수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생수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조금씩 물을 챙겨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갈증 신호도 둔감해지기 때문에 만성 탈수에 빠지기 쉽거든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물을 한 모금씩 드시는 이러한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간에 일부러 물을 마실 필요는 없고요. 식사 전에 물을 마시게 되면 전체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식후에 물을 마시는 것, 식사와 식사 중간에 물을 마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는 나이 드신 분들의 치매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에서도 치매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발성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3.6배나 증가했다라는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젊은 연령에서 치매가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위험 요인인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질병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거죠. 젊은 나이에는 이러한 질병이 있어도 자각이 없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약을 잘 복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게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의 변화를 들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술 권하는 사회, 음주 문화,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이러한 문화가 젊은 연령에서 치매 발생 늘어나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요. 경쟁이 치열하고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 잡은 환경에서는 스트레스 자극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향을 보이면서 치매로 연결되는 이유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을 포함한 디지털 장비에 과의존하게 되는데 뇌를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도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발성 치매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전입니다. 유전적 성향이 약 3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부모 중에 한 분 또는 두 분이 치매면 조발성 치매 발병 위험이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단짠에 빠져 있는데 젊은 치매의 중요한 요인이고요. 흡연도 조발성 치매의 요인이 됩니다. 노인성 치매에 비해서 훨씬 잠복기도 짧고요. 증상도 훨씬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맛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맛은 단맛을 부르고 아무리 안 먹으려고 해도 본인의 의지력 위에서 보상 중추,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술이나 담배를 끊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금단 증상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끊어야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이 안 나겠죠. 단맛을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만 끊어보세요. 설탕을 한 달만 끊어도 몸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미각과 뇌가 리세팅이 되면서 조금만 달아도 예민하게 느끼는 그러한 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몸을 만드셔야 치매에서 멀어집니다. 수면입니다. 현대인들의 만성 수면 부족이 지금 치매 환자들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뇌에서는 매일매일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그 노폐물을 씻어내는 작용을 수면 시간, 특히 딥슬립, 깊은 수면 단계에서 일종의 플러싱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들기 시작해서 첫 4시간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뇌의 노폐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고 쌓이기 때문에 결국 치매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하루에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8시간, 9시간 이상 지나치게 길어도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라는 질병은 만성질환, 대사이상 질환, 퇴행성 질환의 종착점이거든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선 단계에서 일어난 만성질환 관리가 훨씬 철저해야 되고 더 좋은 방법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에 아직 이러한 질병이 오지 않은 지금 잘못된 식습관, 운동습관, 수면습관을 개선하셔서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오래 누리시기 바랍니다.